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정말 혼란스럽고 또 모순으로 가득 차 있지만 동시에 미래에 너무나도 중요한 세상이죠. 이건 단순히 기술 이야기가 아니고요. 돈의 미래를 두고 벌어지는 거대한 글로벌 줄다리기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한번 상상해볼까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뒤, 2026년이라고 쳐보죠. 한 뉴스에서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눈앞에 뒀다고 하는데 바로 옆 다른 뉴스에서는 투자 심리가 최악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걸 보고 이렇게 말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바로 이 충돌의 한가운데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을 열어볼게요. 바로 혁명의 약속입니다. 도대체 암호화폐가 뭘 약속했길래 새로운 금융의 개척자라고 불리면서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된 걸까요? 그 엄청난 잠재력과 긍정적인 전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아예 법정화폐로 채택해버린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암호화폐가 그냥 컴퓨터 속에서만 존재하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진짜 한 나라의 공식적인 돈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론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 흐름이 나라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도시까지 내려옵니다. 놀랍게도 미국 텍사스주의 포트워스시가 미국 도시 중에서는 처음으로 직접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했어요. 그냥 말로만 지지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에 나선 거죠. 혁신을 향한 열기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보는 게 일부 기술 전문가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국 같은 주요 경제대국의 재무장관까지 나서서 이 기술을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미래 금융의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죠. 비트코인 말고도 아예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바로 탈중앙화 금융, 우리가 디파이라고 부르는 거죠. 은행 없이 돌아가는 금융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차트에 나오는 TVL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 시스템 안에서 지금 얼마만큼의 돈이 굴러가고 있나 이걸 보여주는 수치거든요. 보세요. BNB 체인 아발란체. 이 두 군데에만 수십억 달러가 묶여 있습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 바깥에서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법도 없고 규칙도 없는 새로운 개척지에는 당연히 어두운 면이 있겠죠.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이 통제되지 않는 혁신이 얼마나 무서운 위험을 동반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 법도 없고 규칙도 없는 세상에서 만약에 일이 터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누가 책임질까요? 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8천억 원에 가까운 돈이죠.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2022년에 로닌 브리지라는 곳에서 딱 한 번의 해킹으로 사라진 돈이에요. 이 암호화폐라는 무법지대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규모의 도난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아주 충격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근데 위험이 해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아찔한데요. 1달러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내세웠던 테라 슬래시 루나 생태계가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말 그대로 모든 게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사실 위험은 이런 사건 사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지적했어요. 한번 코드를 짜서 실행하면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 모든 기록이 공개돼서 사생활 보호가 어렵다는 거, 그리고 맨 처음 데이터가 잘못되면 모든 게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산막입니다. 이렇게 잠재력도 크고 위험도 크니까 드디어 각국 정부들이 이 혼돈의 판에 질서를 잡겠다며 본격적으로 싸움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주요 강대국들의 반응 한번 볼까요? 정말 제각각입니다. 미국은 아직 방향을 못 잡고 법안만 50개 넘게 쏟아내고 있고요. 유럽연합은 미카라는 아주 큰 규제 틀을 만들어서 시장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죠. 근데 중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아예 국가가 통제하는 블록체인 망을 직접 만들고 있어요. 이런 혼란 속에서 정부들이 공통적으로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겁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보증하는 디지털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간이 만든 불안한 암호화폐 대신 국가가 통제하는 안전한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요. 이게 그냥 자기 나라 안에서만 쓰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의 BSN이 스파르탄 네트워크라는 국제 버전을 계획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이제는 국가가 통제하는 이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을 전 세계 표준으로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이 거대한 잠재력과 위험, 그리고 정부의 개입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돈의 미래를 둘러싼 하나의 거대한 전투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이 두 가지 비전의 싸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안정성과 국가 통제를 내세우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다른 쪽에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과 혁신을 앞세우지만 그만큼의 위험도 따르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이 둘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바로 우리 돈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미국 재무장관의 이 말을 들어보면 정부의 속내를 딱 알 수 있죠. 지금처럼 민간이 멋대로 하는 건 못 믿겠다. 하지만 잘만 만들면 쓸모는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자. 바로 이겁니다. 결국 모든 건 이 질문 하나로 돌아옵니다. 돈의 미래가 이제는 코드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코드, 그 막강한 힘을 과연 누가 통제하게 될까요? 민간의 혁신가들일까요? 아니면 국가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가장 거대한 변화일지도 모릅니다.